네이버 지식인에 질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최근 2년간 전세 사기 이슈로 인해 전셋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공포감이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 빌라,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해당 질문자도 반전세를 계약한 것 같습니다.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 근데 해당 집에 근저당이 6천만 원이 걸려있대요. 순수 전세와 달리 반전세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긴 하죠. 근데 어찌되었든 이 질문자 입장에서는 이 집의 보증금이 4천만 원이다 보니까 이 보증금을 날릴까봐 걱정이 될 텐데,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 중개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근저당 설정과 상관없이 피해가 없다고 했나봐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관련해서 소액 임차인 기준을 충족을 하려면 2024년 광역시 기준은 8,5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7,500만 원 이하면 되는데, 이 질문자분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4천만 원이니까 소액 임차인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제도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중개인의 말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서 최우선 변제금 다 받을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생각보다 공인중개사도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설명하는 영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전셋집 세입자인데 그 집이 운이 없게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전세금에 투입을 했으니까 날려버려서는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세입자분들 중에 기본적인 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단적인 예시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것이 있겠죠. 근데 확정일자를 안 받게 되면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배당받기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 재산을 날려버리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안전망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입자 전세금 전부를 돌려주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20억짜리 전셋집에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1억짜리 전셋집에 산 사람도 있을 것인데, 당연히 이 두 사람 간의 경제적 격차는 엄청나기 때문에 이 두 세입자 모두를 구제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액 임차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우선 변제금인데요. 말 그대로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인데, 구체적으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 중 전부가 아닌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2024년 12월 기준 지역별 소액 임차인 기준은 이와 같습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여야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고, 이 소액 임차인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금 한도는 5,500만 원까지입니다. 인천, 세종, 용인, 화성, 김포는 보증금이 1억 4,500만 원 이하여야 소액 임차인이고, 이에 따른 최우선 변제금 한도는 4,800만 원이죠. 광역시 및 그 밖의 지역의 최우선 소액 임차인 범위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현재 서울 원룸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1억 7천이에요. 그럼 이 세입자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될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1, 2, 3.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여야 소액 임차인인데, 보증금이 1억 7천만 원이니까 당연히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최우선 변제금도 없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질문. 이번엔 서울 원룸 전셋집에 사는데 전세금은 1억 5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될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1, 2, 3. 정답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들은 시청자의 거의 99%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된다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중개사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을 좀 안다는 지인에게도 물어보면 당연히 소액 임차인 범위에 들어간다고 할 겁니다. 서울시 기준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여야 소액 임차인인데, 내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이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대상에 확실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안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소액 임차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2024년 12월 현재 기준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는 기준 시점은 무엇으로 잡아야 할까요? 내가 2024년 10월 달에 전셋집 계약을 했다면 계약 시점으로 잡는 것인가? 아니면 계약을 하고 두 달 뒤에 이사를 할 때 보통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입신고일이 기준인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솔직히 사실 크게 고민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는 기준 시점은 바로 선순위 담보 물권 설정일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근저당권 설정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내가 2024년 10월 달에 임대차 계약을 했지만 그 집의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시점은
더 과거인 2020년 12월이라고 할게요. 대출 받으면 은행에서 그 집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겠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소액 임차인 범위는 시간이 갈수록, 즉 현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해 왔습니다. 당연히 물가 상승률,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반영을 해야겠죠. 30년 전 1억과 지금의 1억 가치는 차원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집중 흐트러지시면 안 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2018년 9월 18일부터 2021년 5월 10일까지의 소액 임차인 기준은 이와 같습니다. 서울 기준 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면 소액 임차인이고 최우선 변제는 3,700만 원이었죠. 인천, 세종, 용인, 화성 등은 보증금이 1억 이하여야 소액 임차인이었고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김포는 6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였죠. 이어서 2021년 5월 11일부터 2023년 2월 20일까지의 소액 임차인 범위입니다. 소액 임차인 범위가 이전보다 확실히 증가했죠. 서울시 기준 소액 임차인이 되려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데 직정기간 소액 임차인은 1억 1천이었잖아요. 인천 등 과밀 억제 권역은 1억 3천만 원인데 직정기간은 1억이었죠. 그리고 2023년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의 소액 임차인 범위입니다. 서울도 1억 5천에서 1억 6,500으로 증가를 했고 인천 등 과밀 억제 권역도 1억 3천에서 1억 4,500으로 증가를 했죠. 광역시 및 그 밖의 지역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근데 내가 2024년 10월 달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근저당권 설정일이 2020년 12월인 경우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기준점이 근저당권 설정일이라고 했으니까 2024년 10월 달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해서 현재 기준을 볼 게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일인 2020년 12월이 속한 시기를 봐야 합니다. 2020년 12월이 속한 기간은 여기인데요. 이때의 서울특별시 소액 임차인 기준은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여야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2024년 10월 달에 보증금 1억 5천에 계약을 했잖아요. 보증금 1억 5천만 원은 1억 1천만 원을 넘어가니까 서울 기준 소액 임차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진짜 당연하게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빠꾸를 먹는 거죠. 근데 농담이 아니고 최우선 변제금 기준점을 계약 시점 또는 전입신고 기준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처음에 네이버 지식인 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질문 글에는 지역이 어디인지도 안 써져 있고 은행 근저당이 6천만 원이라고만 했지 근저당권 설정일이 언제인지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임의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자분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오피스텔을 반전세로 계약을 했고 이 전셋집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일은 2008년 8월 10일이라고 해볼게요. 아니 그냥 20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는 기준점은 근저당권 설정일이라고 했는데 근저당권 설정일이 2008년 8월 20일이니까 이 날짜가 속해 있는 소액 임차인 기간을 찾아봐야겠죠. 바로 이 구간에 속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2024년 10월 달에 했지만 근저당권 설정일은 2008년 8월 20일이고 지역은 강원도 원주라면 이 기타 지역이니까 소액 임차인 기준은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데 이분은 보증금이 4천만 원이잖아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이 질문자분이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2008년도에 설정된 근저당이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 않으며 그리고 이 2008년 8월 20일 이후로 이 기타 지역도 소액 임차인이 4천만 원 이하여서 이 질문자가 소액 임차인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자 글을 또 한번 적용해 보면 그냥 이 질문자께서 서울에 있는 원룸 전셋집을 계약을 했고 그 집의 근저당권 설정일은 2024년 2월입니다. 이 질문자 분의 보증금은 4천만 원이니까 당연히 서울 기준 1억 6,500만 원보다 낮고 그 밖의 지역인 지방 중소도시여도 소액 임차인이 되려면 7,500만 원 이하니까 충분히 소액 임차인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소액 임차인 조건을 확실히 충족을 했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안심하기엔 이른데 이 내용을 아는 분도 주변에서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세입자가 살고 있던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세입자만 피해자일까요?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경매에서 돈 받을 사람 줄 서라고 합니다. 그런 배당 순서가 있잖아요. 나는 세입자긴 한데 순서는 가장 뒤입니다. 근데 소액 임차인이라는 조건을 충족을 해서 먼저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1순위, 2순위 채권자들은 억울하잖아요. 선순위 채권자들은 이거 역차별 아니냐라고 할 수 있죠. 세입자 입장에서도 경매에 넘어간 것 자체가 짜증나긴 하지만 내가 후순위인데 선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게
눈치가 보이긴 하겠죠. 사실 최우선 변제 자체가 1순위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명백한데요. 이렇게 최우선 변제 특성상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으니까 서로 양보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최우선 변제 관련 조항에서도 명확히 나와 있는데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서 해당 최우선 변제금 모두를 다 변제받는 게 아니라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즉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 기준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면 최우선 변제금이 5,500만 원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는데 좀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지만 만약 5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근데 아까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상 최우선 변제금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인 2,500만 원입니다. 나는 무조건 최우선 변제금으로 5,500만 원 받을 줄 알았는데 2,500만 원만 받으니까 그 차이가 3천만 원이나 나는 거예요. 헷갈려 할 만한 질문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첫 계약 때는 소액 임차인 범위에 들어갔지만 재계약 때는 보증금을 증액을 하면서 소액 임차인 기준을 초과를 하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을까? 즉 전세 1기 때는 보증금이 1억 6천이었는데 재계약을 하면서 1억 7천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24년 현재 기준 서울의 소액 임차인 기준은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재계약을 하면서 이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를 넘어섰죠. 1기 때는 소액 임차인 범위에 들어갔는데 2기 때는 소액 임차인 범위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부동산 강의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면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은 진짜 미칠 듯이 팩트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건데 최근에 최우선 변제금 한도 관련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해당 화면은 최우선 변제금 한도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온 최상단 포스팅인데요. 첫 번째 블로그 글 한번 볼까요? 2024년 9월 23일에 작성된 최신 글입니다.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 한도라고 해서 2024년 기준이라고 명확히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아래 읽어보니까 용인, 화성, 세종, 김포 등의 지역은 4,3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와 파주시, 이천시 등은 2,300, 그 밖의 지역은 2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읽다가 뭔 소리야 했죠? 오타인가? 이 블로그 글은 용인, 화성, 세종, 김포 등은 4,300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닙니다. 4,800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요. 광역시, 파주시, 이천시 등도 2,300이 아니라 2,800입니다. 그 외 지역도 2,000이 아니라 2,500이고요. 글 쓰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스크롤 더 내려가지고 더 읽어보는데 바로 밑에 이분은 확실히 잘못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인 지역의 최우선 변제금은 4,300이 아닌 4,800입니다. 근데 이러한 글의 공감은 140개나 돼요. 댓글은 74개나 되고 다들 좋은 포스팅 올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네이버 포스팅 최상단 세 번째 블로그 포스팅을 보겠습니다. 이 글 역시 2024년 10월 18일에 기재된 최신 글이고요. 여기도 아까 첫 번째 포스팅처럼 과밀 억제 권역은 4,300, 광역시는 2,300, 기타 지방 소도시는 2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닙니다. 각각 4,800, 2,800, 2,500만 원입니다. 이 글 역시 공감이 64개, 댓글은 14개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든 유튜브든 복사 붙여넣기 글들이 많습니다. 그냥 내용 검증도 안 하고 막 올려요. 조금만 찾아보면 틀린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냥 포스팅 올려버리고 그러한 내용을 찾는 분들조차 팩트체크를 별로 하지 않고 한두 개 글만 읽고 꺼버리니까 잘못된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첫 화면에 보여드린 네이버 지식인 질문 글인데요. 이미 이 질문자분은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고 너무 답답하다고 합니다. 근데 답답한데 이 최우선 변제금 관련한 공부는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부동산 계약을 덜컥덜컥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질문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지식인의 질문 글을 올리는 거 물론 좋지만 본인 스스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한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에 있어 누군가가 알아서 떠먹여 주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추후 반드시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참고로 제 말도 틀릴 수 있습니다만 여러 번 팩트 체크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편이라서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여러분에게 무조건 도움이 될 겁니다. 알람 설정도 하셔야 바로바로 새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